공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의정부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이후 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2월 8일까지 5일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금일 실시 예정이었던 감사 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직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2월 7일 월요일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시 심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진택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진택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자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682억 4,256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638억 9,696만 9천 원 대비 43억 4,559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시군 종합평가 우수부서 및 팀 포상금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팀 포상금 증액, 예비비 증액 등으로 총 39억 5,824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의정부시 봉사회관 방수 및 도장공사와 새마을 이동도서관 차량교체, 국제우협회 사무실 조성을 위해 총 1억 9,8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홍보과는 시정 사진자료 관리 시스템 구축과 영상 저장 장치 용량 증설을 위해 총 1억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전산실내 항원 항습기 구입 교체와 노인 등록 통계 조사 및 행정 통신 시스템 방화벽 구축을 위해 총 6,914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세부 내역은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종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예산과장 이종태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명세서 62쪽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 191억 3,333만 9천 원 대비 39억 5,824만 9천 원이 증액된 230억 9,15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인 외부평가관리에서 포상금 명목으로 시군평가 우수부서 및 팀 시상에 대해 도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적극행정확산사업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팀 포상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으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영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3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제1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371억 2,836만 6천 원에서 1억 9,820만 원이 증액된 373억 2,65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공익지원 시설비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지원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의료협회 사무실 조성, 사무실 관리비 및 시설비 등에 1억 7,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종성 홍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안정성입니다. 홍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설명서 64쪽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 33억 3,301만 5천 원보다 1억 2천만 원을 증액한 총 33억 5,30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정 공보행정 역량 강화 사업의 온라인 등을 통한 시정 홍보 활성화 추진에 따른 시정 사진자료 관리 시스템 구축비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정 공보행정 역량 강화 사업의 인터넷 방송국 운영에 따른 영상 저장 장치 용량 증설비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종명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통신과장 김종명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65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추경 예산액은 36억 180만 6천 원으로 기정액 35억 3,266만 3천 원보다 6,914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면 전산 실내 항원항습 등 최적의 환경 유지를 위해 노후화된 항원항습기 교체 예산으로 2,46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인 복지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노인 등록 통계 조사를 위해 통계자료 처리 및 분석 용역비 등 예산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전화망 보안 강화를 위해 방화벽 구입 예산으로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먼저 부서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오늘부터 앞에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정의원님. 우리
자치행정국의 고진태 국장님을 비롯 과장님들 올 한 해도 수고해 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치행정과 권영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우리 자치행정과로 언제 오셨죠? 예, 올해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아, 네. 이거는 지금 뭐 과장님이 1월 1일자로 오셨기 때문에 과장님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어서 아쉬움 담아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 새마을 이동 도서관 차량 교체가 지금 750만 원이 증액돼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예산은 이제 저희가 작년 추경 때 그 이제 이동도서관 차량이 이제 노화돼 가지고 그 작년에 이제 1억 1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차량 구매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나라장터에다가 이제 있는 그 차량을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당초 견적을 뽑은 2021년도 버스가 이제 저희가 이제 나라장터 입찰 시점에서는 그 상품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연도 이제 금년도 2022년도 차량이 나왔는데 사실상 이제 그 금년도 전년도 차량보다 약 한 750만 원 이제 늘어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추가 경정 예산에 750만 원을 추가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제한 시간이 10분이 있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추경이 2회 추경이었어요. 예. 2회 추경이 언제 끝났는지 아세요, 혹시? 9월에 끝났습니다. 8월 30일 날 끝났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굉장히 커다란 고심 끝에 세워진 겁니다. 그랬으면 8월 30일에 세워졌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750만 원이라는 돈은 헛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바로 이 예산을 세워줬을 때 즉각 실행을 못하고 질질 끌어가지고 항상 차량 구입이라는 것은 연도가 연말로 가면 올라갑니다. 연식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를 얼마나 어렵게 세워서 저희가 고심 끝에 1억 1천이라는 돈을 세워줬는데 불구하고 늦장 부리다 또다시 이렇게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거 세울 때 정말 우리 의원들이 많은 고심 끝에 세운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세울 때 정말 고심 끝에 제가 해가지고 이거 정말 그때 당시에 의정부 시 전체 아파트 단지마다 제가 어떤 사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없어지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전국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고심 끝에 세워줬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늦장 대응을 해가지고 또다시 750만 원이라는 돈이 증액이 됐다는 거는 정말 저로서는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희가 다음부터는 예산이가 차질 없이 철저하게 검토해서 기간 안에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750만 원이라는 것이 의정부 시에서는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과장님인지 팀장이든 주무관이든지 누구 어느 선에서 이게 이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예, 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네, 김영수 의원님. 반갑습니다. 김영수 의원입니다. 다시 권영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쪽에 의정부시 봉사에 간 방수 및 도장 공사에 있어서 여기 봉사센터가 지은 지 꽤 오래됐죠. 오래된 건물이죠. 한 몇 년 정도 됐을까요? 이게 2006년도에 준공한 건물입니다. 네. 근데 그동안에 이제 이 봉사회관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이게 3층 건물이면서 4층이 옥상이에요. 그래서 옥상은 사실은 예전엔 쓰지 않았는데 한 7년 전에 새마을에서 이제 엘리베이터 그것도 만들어서 올라갈 수 있게 편하게 해놨고 거기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봉사단체니까 된장도 담그고 고추장도 담그고 김치도 담가서 많은 분들한테
봉사를 하느라고 많이 드렸어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여기 이제 단체가 세 단체가 입주해 있잖아요. 그죠? 의제20이라고 새마을하고 저기 여성 단체하고. 그래서 이제 3층은 거기 이제 회의할 때 쓰는데 쓰임새가 굉장히 많은 회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거는 사실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누수도 되고 막 그럴 거예요. 잘 좀 고쳐달라고요. 기왕 하시는 거.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영규 위원님. 네, 김영균 의원입니다. 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2022년도가 지난 지가 한 달이 좀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유 명절인 이제 구정이 엊그저께 이제 지났습니다. 아무튼 2022년도 구정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 유의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도 자치행정 권영일 과장님께 우리 최정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이게 2007년도 우리 차량이었던 것 같아요. 이 자치형 세울 때 14년 정도 이제 지난 차량이라 오래된 차량으로 인해서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의원님들께서 고심 끝에 차량을 이제 해주셨고, 참고적으로 우리가 차량을 구입할 때 그 연식에 의해서 아마 이제 12월 달 정도 되면 11월 말이나 12월 되면은 다음 연식을 갖다가 해서 2022년식으로 해서 해주거든요. 이런 부분을 왜 생각을 못했는지 또 뭐 무슨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안 궁금할 수 없거든요.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이 책자를 봤을 때 저도 아마 의원님들께도 똑같이 봐셨을 거라고 이게 또 750이 추가됐지?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다른 뭐 업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좀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과 한정성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설명 자료. 시정 사진 자료 관리 시스템 구축. 아마 이게 우리가 본 예산에서 9천을 이게 세웠던 것 같은데 삭감이 좀 됐나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게 이제 당초는 저희가 이 시스템 그 서버까지 포함한 장비 설치 유지비 해가지고 9천만 원을 요청을 했었는데요. 네, 클라우드 KT. 네, 그래서 이제 행정 공공기관 정보 시스템 클라우드 센터 이전 통합 중기 계획에 의거해가지고 관계부도 협의 중에 그게 구지비 서버까지 필요 없이 G클라우드를 설치하면 예산이 좀 절감된다고 해서 이렇게 좀 약간 삭감돼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때 본예산에서 9천에서 삭감이 되고 이걸 새로 저기를 하신 겁니까? 요번에 추경이 반영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그때 이제 9천만 원이 돼 있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서버라든가 클라우드 KT로 인해서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네, 이모수 의원님. 네, 이모석 의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우리 김영균 의원님 질문에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진 현황을 보면 사실 그 추진 현황은 지난해부터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왜 추진 현황을 2022년 1월 한 걸로 되어 있을까요? 이게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예, 그러면 지난해에 계획을 수립했고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고 그 이후에 보강을 해서 보완을 하고 또 예산을 또 2천만 원 줄여서 예산을 줄였다는 거는 그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내용이 쭉 이어져야지 꼭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처럼 지금 2022년 1월에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우리 의원님들이 지난해에 분명히 예산 심의를 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거에 대한 가림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거든요. 우리 의원들한테는 정확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시정 사진 자료 관리 시스템 구축인데 여기 관리 홈페이지 구축이라고 했거든요.
예, 관리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이게 이제 당초는 사실 주요 행사 위주로만 올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 시기별, 지역별, 주제별 아주 테마별로 해서 네. 또 시민들이 수시로 다운받아서 네.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서버를 구축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올려드리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지금 그 15페이지와 16페이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5페이지와 내용과 16페이지 내용을 예. 정확하게 구분해서 어떤 내용인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해하기 편하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시정 사진 자료 관리 시스템은 당초에 사실 뭐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2006년도부터 도입이 됐는데요. 네. 그때부터는 저희가 사실 담당 직원의 PC에 폴더로 해가지고 관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업무상 차려 필요할 때 담당 직원이 일일이 찾아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가지고 이런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어느 때 자료를 다 추출해서 다운받아서 시민들이나 저희가 업무를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요. 영상 저장 장치 용량 증설 관계는 현재 그 사용 중인 그 영상 저장 장치가 2018년도 구축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뭐냐면 시정 뉴스하고 기획 영상 등 시정 홍보 영상 저장 장치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 중인 겁니다. 근데 사실은 기존에 구축한 게 올 상반기 되면 한 6테라 정도밖에 잔여량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하려면 부족한 부족한 용량을 증설 한 191테라 정도 증설하면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자체 사용 시스템이기 때문에 또 G클라우드 대상이 아닙니다. 예, 15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예, 그리고 16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데이터 저장 장치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16페이지 같은 경우에 기존에 쓰던 69TB는 계속 사용을 하게 되나요? 69TB에 대한 저장 장치는 계속 사용하게 되는 거죠? 예. 사용하면서 용량을 증설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새롭게 구매하는 그 198TB의 저장 장치는 지금 그 판매되고 있는 저장 장치 중에서 어느 정도의 그 용량이 됩니까? 더 큰 게 있나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기존 그 저희가 이 75테라인데 190테라를 더 용량을 증설해서 네. 확충하는 겁니다. 더 큰 용량이 있지 예. 않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더 큰 용량이 있지 않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더 큰 용량 장비를 설치하는 거죠. 예. 예, 대신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영상홍보팀장 최윤덕입니다. 네. 그 영상 저장 장치 용량 증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 저장 장치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에 저장 장치 용량만 더 추가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스템. 예, 그건 아는데요. 198테라보다 더 큰 용량이 없냐는 거죠. 구입할 때 더 큰 거를 구입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영상 장치의 데이터 장치가 큰 것도 중요한데 이제 그 촬영하는 장비도 고도화되다 보면은 용량이 더 크게 늘어날 거거든요. 같은 시간대를 저장하더라도 그렇다면은 지금 69TB를 저희가 소진하는데 5년이 걸렸다면은 똑같이 그 우리가 영상을 저장해도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어지거든요. 그렇다면은 아예 구매를 할 때 더 큰 용량을 구매하는 것이 낫지. 지금 과거의 그 기간을 생각해서 이 정도면 10년을 사용할 거다. 그렇게 되진 않다는 거죠. 5년 이내에 소진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용량을 이번 기회에 차라리 구매하는 것이 낫지. 지금 198을 산다고 하더라도 구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몇 년 못 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198보다 더 큰 용량이 존재하는지를 여쭤보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셔서 일단 더 큰 용량이 있는 저장 장치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아니 지금 그걸 확인 안 하시고 이걸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네. 하나의 그 저장 장치 개수가 네. 20개 정도 들어가는데 하나의 그 저장 장치 하나가 한 8테라 정도 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 개수를 20개를 꼽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소트 이게 꼽는 게 있군요. 예. 예, 추가로 계속 꼽으면 추가로 된다는 꼽는 거죠. 거기 몇 때문에 개까지 꼽을 수 있어요?
지금 저희가 확인한 거는 한 40개 정도 꼽을 수 있거든요. 예, 이제 그 슬롯이 그렇게 돼 있다는 예, 거죠. 그래서 만약에 추후에 모자르면 더 꽂을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기존 저희가 이제 10년을 보고 네. 192테라 정도 증설을 하게 되면 10년 정도 이제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구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요즘 그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지금 재택 치료자가 10만 명이 넘었다는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로 걱정스럽고 어려움이 많은 시기에 우리 국장님 비슷한 과장님, 팀장님 여러분들 노고 덕분에 그래도 의정부시는 다른 시 못지않게 다른 시에 비해서는 아무 사고 없이 아무 탈 없이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본 예산이 세워진 지가 한 달밖에 안 된 상황에서 또 추경 예산이라는 것을 또 한다는 자체를 본의원은 삼선 의원이지만 처음인 것 같아서 참으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제 또 추경 예산이 또 필요할 수도 있는데 또 다음 2차 추경은 또 아직 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앞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지만은 저는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그 팀장님들 포상금이라든가 또 우수공무원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본의원이 생각에는 이 정도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예? 지금 그 공무원 숫자가 지금 1,300명, 1,500명? 1,500명인데 불구하고 이런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적지 않나. 국장님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포상금에 대해서는 요즘 이제 직원들이 많이 고생도 하지만 또 제한이나 많이 내기 때문에 요번에 조금 올렸지만은 향후에도 진짜 직원들 위해서 많이 좀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년도에는 아마 추경 예산은 정말 3월 달쯤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이 이런 포상금 제도를 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그 직원들이 그런 사기 증작에 특히 이런 포상금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우리 감사관 아직 추경 예산 10년 됐습니다만은 청렴도가 이제 5단계로서 거진 2단계나 또 하락되는 이런 또 우리 청렴도가 거진 전국의 최하위라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도 이런 포상금 제도가 중요하지 않나. 팀별로 과별로 해서 포상금 제도를 통해서 좀 이렇게 직원들 간에 학예할 수 있고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통해서 우리 시의 그런 화기한 분위기 속에서 또 그래야만이 또 시민들에게 또 친절한 서비스가 또 제공되는 거고 그래야만이 또 우리 직원들이 또 적극적으로 또 일을 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상금 제도를 더 좀 이렇게 확장해서 연구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진짜 계속 코로나 2년 이상 이어지면서 그러니까요. 직원들도 고생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작년에 시군 종합평가에서 시상금 받은 거나 이런 거를 또 팀별로 해가지고 많이 좀 안배는 잘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상향해서라도 좀 직원들 사기 진작에 좀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다가 시에 이제 방문해 보면은 너무 침체돼 있지 않나, 그죠? 너무 좀 이렇게 분위기가 좀 너무 싸하다고 할까요? 이렇게 한 번씩 방문해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분위기 조성에 또 그런데 좀 특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고 지금 또 코로나가 의정부시만 해도 300명 이상 지금 넘어가고 있고 해서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각 동에 지금 간호직들이나 가 있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직원들을 요번에 또 추가로 보건소에다 인력 보강도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도 좀 고생하고 있습니다만은 향후에도 직원들도 보강해줘서 어려움이 없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네. 본의원이 그동안 이렇게 우리 집행부 직원들과 이게 소통 통해서 보면은 우리 직원분들이 참 뛰어난 인물들이 많으시거든요. 타고난 능력이라든가 타고난 무슨 그런 우수한 인력을 제대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우리 그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앞서 질의하신 그 내용들 잘 귀담아 들으셨다가 정말로 필요한 추경이 꼭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는 부탁드리겠고요. 저도 한 가지만 앞서 우리 최정 의원님하고 우리 김영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새마을 이동도서관 차량 교체에 대한 그 추가 예산이 올라와서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화가 사실은 좀 많이 났습니다. 정말로 우여곡절 끝에 저희가 본 예산도 지금 편성을 해드렸고, 정말 이게 내 개인 재산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우리 권영일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오셨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을 잘 모르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누가 됐든 간에 이거는 정말로 무책임하고 성의 없는 저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 없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고요. 사실 새마을 운동이나 새마을 단체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의 자부심이나 자긍심은 누구보다 다 좋은 편이에요. 촬영을 안 해주겠다, 못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새마을 이동도서관도 사실은 전환점을 좀 찾아보라고 저희가 그렇게 당부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희생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좀 고민해 주십사 저는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무현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윤무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본 추가 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5,859억 4,361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5,890억 1,415만 9천 원보다 30억 7,05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 회계는 5,795억 3,144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5,826억 3,088만 9천 원보다 30억 9,94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64억 1,217만 원으로 기정예산 63억 8,327만 원보다 2,8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85쪽에서 11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경정 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및 사회복지시설 환경 개선 등에 따른 것으로, 먼저 복지정책과 추경 예산은 893억 1,265만 원이며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등에 9억 4,561만 8천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추경 예산액은 3,022억 9,320만 4천 원으로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기초연금 지급 등에 59억 5,171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추경 예산액은 666억 2,926만 3천 원으로 여성 복지 증진 및 여성 권익 증진 등에 5억 8,486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과 추경 예산액은 1,212억 9,633만 2천 원으로 특성 있는 보육 환경 조성 등에 13억 2,179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하게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20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하게 추경 예산액은 64억 1,217만 원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 등에 2,8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에 따라 담당 과정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근본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정영민 보육과장의 모친상으로 인하여 김성준 보육지원팀장이 대리 출석한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현숙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고현숙입니다. 복지정책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86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는 893억 1,265만 원으로 기정예산 883억 6,703만 2천 원보다 9억 4,561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사회복지 기반 조성에 62억 871만 7천 원으로 자가격리자, 재택치료자 생필품 지원 등에 6억 2,682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에 531억 175만 1천 원으로 생계급여 등에 1억 6,499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 지원은 59억 5,910만 8천 원으로 지역 자활센터 운영 등에 7,517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62억 6,708만 5천 원으로 보훈회달, 위문금 등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66억 5,014만 4천 원으로 의료기부 특별회계 전출금 등에 7,3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명세서 220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64억 1,217만 원으로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지원 등에 2,8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춘수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춘수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91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082억 4,492만 원 3천 원보다 59억 5,171만 9천 원이 감액된 3,022억 9,32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사업 내용을 보고드리면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 사업은 1,800만 원을 증액한 642억 6,89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 사업은 69억 8,198만 9천 원을 감액한 1,725억 13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시설 확충 사업은 10억 7천만 원을 증액한 13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재활 지원 사업은 1억 8,140만 원을 증액한 186억 1,27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사회참여 지원 사업은 2억 4,490만 6천 원을 감액한 438억 3,58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등의 반납을 위한 보전 지출에는 57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류윤미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윤미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96쪽입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 예산액 660억 4,439만 5천 원보다 5억 8,486만 8천 원이 증액된 666억 2,92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96쪽입니다. 여성복지 증진에 5,507만 1천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등 가족 지원에 1억 5,105만 5천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코로나19 예식장업 방역 지원 사업에 4,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아동복지 증진에 3억 2,344만 5천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끝으로 105쪽 재무활동 보전 지출에 729만 7천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성준 보육지원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과 보육지원팀장 김성준입니다. 보육과장과 보육팀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특별휴가 중인 관계로 보육지원팀장인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자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육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107쪽입니다. 보육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1,212억 9,633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1,199억 7,453만 9천 원보다 13억 2,179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특성 있는 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인건비 증액 및 찾아가는 장난감 도서관 사업 추진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1억 196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과다 내시로 인한 예산 조정으로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영유아 발달 지원 상담원 배치에 85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부터 108쪽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입니다. 7월 신규 개원 예정인 국공립 어린이집
기자재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보육시설 등 환경개선 공사로 도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개원 예정인 국공립 어린이집 리모델링비 9천만 원과 기자재비 12추가 2천만 원, 개원준비금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립 어린이집 임시보육시설 등 환경개선 공사비를 도비재원 변경으로 12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의정부형 어린이집 육성사업 확대에 따라 의정부형 어린이집 컨설팅비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기능보강입니다. 노후화된 공립 어린이집 시설 개선을 위하여 공립 은행 어린이집 창호 교체 공사비에 특별 조정 조급은 1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쪽 보육교직원 복지 증진입니다. 지원 단가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지로 담임교사 지원비에 1억 9,9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교사 겸직 원장 지원에 대하여 5,91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인상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지로 국공립 법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3억 5,756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인건비 인상으로 영아 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7,71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보조교사 인건비에 1억 8,160만 8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입니다. 현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등 시군간 예산 조정으로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 급식비 및 운영비에 2억 2,449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취약보육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시간제 보육 이용 아동수 감소로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지원에 24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육아부담 경감입니다. 보육료 지원 단가 변경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3억 6,575만 4천 원과 차상위 이하 아동 방과 후 보육료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21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총 2,8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먼저 부서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김영균 의원님. 네, 김영균 의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2022년 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임우영 아닌데? 복지국. 잘못 왔다. 잘못 본다. 네, 네 책자를 잘못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정희 의원님. 윤무영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 올해도 또 코로나 전국으로 굉장히 복지국은 바쁠 듯합니다. 건강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선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30페이지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있어서요. 네.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28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23명을 모집을 한다는데 이게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현재 하고 있는 건데 네. 다시 이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네, 시간제 하신다는 임기제 얘기죠? 공무원으로.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28군데인데 23명을 뽑는 거는 이게 이제 저희가 기초 학습 분야 그 12분하고 영어 지도 9분, 독서 지도 2분을 해서요. 그 일일 한 2, 3개 그 센터를 방문해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한 센터당 한 교사가 나가시는 게 아니라 두세 군데를 거쳐서 나가시기 때문에 23명을 모집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요. 영어로 몇 분요? 영어 지도가 9분, 독서 지도가 2분입니다. 그리고 기초 학습이 12분이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뽑지는 않으신 거죠? 이게 저희가 이제 그 전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이거 국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이제 본 예산에 서 있었던 거를 지금 현재 이제 시간제 임기제로 바꾸면서 기타직 보수로 전환하면서 12 추가분을 일부 증액해서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지금 이 선생님들이 다 뽑아진 상태예요. 아니요, 지금 일부 뽑아져 있고 또 영어 지도하고 독서 지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공고 중에 있습니다. 접수 중에 있고요.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요. 네. 사실 이 보수 갖고 영어를 진도한다거나 네. 뭐 수학을 지도한다거나 오시기가 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지역아동센터를 다녀봤을 때 기존에 있던 시간제 근로자 역시도 물론 이제 한글 교육 이 초등학교 애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반면에 현장에서 이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그분들이 이쪽 저쪽으로 하다 보니까 크게 소속감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한 애로점이 현장에서는 크게 필요성이 우리가 예산 투입만큼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물론 이제 학습 지도 교사인데 첫째가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죠. 인성도 갖춰야 되고 과연 이 보수로다가 영어 지도사 같은 분들이 오실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좀 염려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그 자격을 다 갖추신 분들이 교원 자격증이나 그 외에 이제 별도 그 근무 경력 뭐 이런 것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채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전보다는 더 전문성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아직 안 하신 거죠. 지금 모집 중인가요? 이제 기초 학습은 끝났고요. 영어 지도하고 독서 지도 부분이 아직 이제 진행 기초 중에 학습 있습니다.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계시던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다 신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네.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은 사실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이게 이왕이면 조금 더 지금 23명인데 지역아동센터는 28군데거든요. 한 곳에 한 분씩 파견이 되면 소속감도 느끼고 같이 지역아동센터의 직원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크게 소속감이 없다는 거예요. 이곳저곳을 다녀야 되니까. 그리고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기초학습은 이제 기간제 근로자들이 거의 다 신청을 해서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어라든가 이런 전문성에 꼭 그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생만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왕이면 조금 더 이 좋은 사업인 듯한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셔가지고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네, 김영수 의원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자료 준비하시는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과 류현미 과장님 근간에 상을 당하셨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8쪽이요. 입양대상 아동 보호비 지원에 있어서 우리 매년 우리 의정부시에 위탁 아동이 많이 발생되고 있나요?
가정 위탁. 예. 네, 가정 위탁은 저희 현재 평균적으로 75명 정도 저희 시에 있고요. 네. 네. 이제 그 입양을 이제 절차를 저희가 밟아서 할 경우 이제 지난 7월 1일부터 21년도 7월 1일부터 저희가 시행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한 2아동 정도가 입양 기간에 지금 보내져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나이가 몇 살에서 몇 살까지가 있나요? 아주 어렸을 때 진행이 되고 아기 있습니다. 때 아무것도 예. 모를 때죠. 네네. 그러면 주로 이제 외국으로 입양되나요, 아니면 우리나라로 입양이 되나요? 우선은 국내 입양이 우선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몇 차례 걸쳐서 안 됐을 경우에 해외로 입양을 하는데 그 기간이 소요되는 게 한 3년, 해외로 갈 경우에는 한 3년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저희 국내에서 그 입양 부모를 찾아주기 위해서 기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사업하시는 거고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에요, 그죠? 아기들이 자꾸만 이렇게 입양되고 한다는 사연이.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 의정부에 얼마나 발생이 되나. 네, 또 위탁 가정분도 많을 거 아니에요? 한 5명 정도 된다고요? 가정 위탁은 75명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입양은 한 115명이 지금 현재 보호를 네.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네, 이모수 의원님. 네, 이보석 의원입니다. 네,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조례 변경에 의해서 지급되는 위문금이죠. 예, 맞습니다. 예, 이게 발빠르게 그 추경에 세워주셔서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네. 기초연금 여쭤보겠습니다. 14페이지. 대상자 추정 인원 조정에 따른 보조금 변경 내시라고 했는데 대상자 추정 인원이 왜 조정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당초에 12월 말 기준으로는 한 5만 3천 명으로 그 지급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정부에서 그 전체 예산 규모를 가지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 인원이 5만 75명 정도 5만 75명 죄송합니다. 5만 3천 명이어서 12월 기준으로 5만 3천 명이었는데요. 네. 그 1월 기준으로는 한 5만 75명 정도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 연말에 한 145억 정도를 추경에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진행 과정을 보면서 지급 인원이 늘어나면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보조금 변경이 아니라 인원의 변경에 따른 내시 변경이죠? 예, 보조금도 변경이 됐고 그에 따라서 인원이 조정이 됐습니다. 네네. 아니 지급되는 1인당 그 내용 그 지급 내역이 바뀐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무정경로당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지난해 초에 현장 답사하고 또 설계하고 지금 설계 거의 끝 마무리 단계죠? 예, 지금 4월 달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예. 또 그 설계에 의해서 이제 건축비가 올라왔는데 지난번 현장 방문 시에 그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잘 반영해 주셔서 건축하실 때 설계에 꼭 반영되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그 무정경로당 재건축에 힘써 주신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27페이지 이제 전문 아동 보호비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산출 내역을 보면은 한 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 네. 예. 그 한 명은 지금 발생된 아이인 거죠? 아니 현재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 보호하고 있는. 네. 예. 근데 이 아이에 대해서는 솔직히 또 추가 발생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럴 때는 또 어떻게 되죠? 저희가 항상 그 수요 조사를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추경에 다시 그러니까 추경일이 돌아오기 전에 그런 아이가 또 생기게 되면 네. 긴급하게 일단은 먼저 쓸 수 있는 가용 비용이 있나요? 지금 현재는 이 부분으로는 없지만 저희가 이제 바로 좀 소급해서라도 추경에 세워지면 할 수 네. 있는 방법을 네, 그런 식으로요. 소급 적용해서.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그 육아조합
지원센터 운영권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거는 지금 담당 과장이 없으니까 실무자가 뒤에 참석을 해 있는데요. 네네. 실무자한테 뭐 설명할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때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예, 오늘 이 자리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권에 대해서 지금 이제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육아종합센터에 대한 운영비고, 하나는 이제 인건비죠. 하나는 인건비고, 하나는 운영비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보육과 담당 주무관 김미영입니다. 답변 대신 드리겠습니다. 이번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에는 공무원 보수 및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823만 6천 원, 그리고 찾아가는 장난감 도서관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 9,372만 8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인건비 지급 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보육사업 안내 책자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연차에 따른 호봉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과 호봉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액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장난감 도서관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사랑 놀이터에서 운영하던 장난감 도서관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조금 찾아가는 도서관 사업으로 확대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운영요원 2명의 인건비 부분과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네. 이 사업이 사실은 우리가 진행하려고 하기 전에 중앙부처에서 사실 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중앙부처에서 작년까지 경기도를 통해서 사업이 네. 진행됐었습니다. 예, 그때 그 서류 일체를 한번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어떤 식으로 공문이 내려왔고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해라 하는 그 지침서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예, 네. 그 부분하고 네. 그다음에 찾아가는 장난감 도서관 운영비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좀 주시겠습니까? 지금 9,372만 8천 원. 요 부분에 대한 세부 내역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신규 사업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네,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좌측에 있는 산출 내역의 좌측에 있는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산출하신 것 같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장난감 도서관 운영비에 대해서는 산출 내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오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 네, 부 의원님. 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마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제 급증하고 있어서 재택 치료자가 10만 명이 넘었다는 그런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덕분에, 여러분들 노력 덕분에 의정부시는 큰 사고 없이 큰 확진자 많지 않고 다 여러분들 덕분에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 복지국 역할이 또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특히 의료계가 지금 의료체계가 지금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복지국에서 좀 지원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역할을 좀 잘해주시 부탁드리고요. 저는 특별하게 드릴 말씀 없지만은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말 본 예산이 세워진 지 1개월 만에 또 추경을 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어요. 정말 이제 본 예산에 세워야 할 예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아마 좀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께서 좀 관리 감독에 특별히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러세요. 그래서 경로당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르신들이 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라든가 유모 차량이라든가 이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처음 경로당 설치할 때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건축할 때 그런 부분에 특히 신경 써주시고, 의정부 이동 경로당 리모델링 같은 경우도 오래됐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특히 신경 써주셔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네, 최정희 의원님. 보육과 33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민간위탁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2021년도는 8억 8,905만 9천 원에서 2022년도에는 6,260만 4천 원의 증액으로 9억 5,166만 3천 원이 편성돼 있어요. 그러면 요 본예산 편성에는 지금 설명 자료에 보면 그 운영비가 있죠. 그건 인건비 지원 1.4% 증액 부분은 증액에 없었었나요? 본예산에 안 들어갔었나요? 네, 2022년 1월 4일 날 공무원 보수 인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예산에는 미처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 못한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네. 도 지원 사업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왜 못한 거죠? 장난감 도서관 사업 네네, 말씀하시는 네. 거죠. 경기도에서 작년에 이제 국가사업 관련해서 추진을 할 때에는 아예 보육시설 기반이 취약하고 장난감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연천이나 가평, 동두천 시를 포함한 군사지역이나 도서지역에서 사업이 시행이 되었었는데요. 이제 올해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생기면서 장난감 도서관이 확충될 계획이고 이제 지역 지자체에서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경기도가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담당자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사실 찾아가는 도서관 사업비로 9,372만 8천 원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지금 지속 사업이 아니라 찾아가는 도서관이면 신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신규 사업을 왜 본예산에 안 하고 불과 얼마나 됐다고 추경해서 이거를 올렸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 좀. 사실 이 사업에 대한 그 요구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 취약계층의 공공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사업 추진에 따라서 예산이 신규로 편성이 돼야 되다 보니까 사업 운영이라든지 계획에 신중을 기한다고 하는 것이 사업 진행을 조금 더디게 한 것 같아서 이 점에 대해서 담당자로서 깊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무수히 있었다 치면은 네. 사실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네, 요거는 요 부분은 여기 지속 사업으로 나왔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신중히 생각해서 본 예산에 태웠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왜 가만히 계시다가 갑자기 불과 몇 달이나 됐다고 이걸 신규 사업에 이걸 올리셨는지 궁금했고요. 네. 사실 대여 사업치고는 지금 현재 저희가 행감 전일에도 그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 거기를 가봤는데 굉장히 우수했습니다. 타 시도도 가봤지만 의정부만큼 이렇게 제대로 데가 없었어요. 과연 이게 찾아가는 도서관으로 해가지고 이게 너무 과다 예산이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아까 이모석 의원님이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노인 장애인과 과장님, 과장님이 오셔서 인재사야 결국은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흐뭇합니다. 사실 중앙경로당은 특별조정금이 9억이 온 지가 벌써 3년이 넘었어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해서 어느 부서의 잘못인지 모르지만 계속 미뤄졌던 것이 우리 과장님이 오시니까 결국은 되네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그 회의에 들어갔었는데 실제로 도의원한테 꼭 중앙경로당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냐고 가져올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채우겠다 그랬을 때 최고 금액으로 시에서는 한 8억 정도를 얘기한 거 9억을 갖고 왔어요. 이게 미루다 보니까 또다시 이렇게 발생 부분이 더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것도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그때 도비를 갖고 와도 사업을 안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진짜 우스운 이야기잖아요. 그나마도 올해 과장님 오셔서 이거를 이렇게 신축 공사를 하게 됐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모두가 다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획 세우신 거 사실 큰 예산이 또다시 추가로 되네요. 꼼꼼히 챙기셔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사업은 추진되고 있나요?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예, 착공을 12월에 시작을 했고요. 다만 그 날씨가 너무 춥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3월 2일까지 공사를 중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바로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꼼꼼히 챙기셔서 좀 번듯한 공사가 될 수 있으면 하고요. 19페이지 의정부 이동 북부 경로당 리모델링인데 아까도 구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연약한 곳입니다.
지금 1억 2천이 올라왔는데 이거면은 충분히 리모델링이 가능한가요? 예, 저희는 이제 그 현재 1층을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지하층하고 2층을 좀 도배 장판 뭐 이런 것들을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지하층의 화장실을 좀 없애는 거를 검토를 해서 1억 2천 정도면 충분히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지금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지하층의 화장실은 아예 없애시는 거예요? 네, 냄새도 나고 그래서 없애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설계 단계에서 구조적인 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꼼꼼히 살피셔서 사실 거기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과장님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이왕 리모델링 하시는 거 한 번 하면은 또 다시 저기 하지 않게끔 꼼꼼히 따지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수고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보육과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지난해에 이제 올해 본 예산을 심의할 때 의정부용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그러니까 부탁을 좀 드린 게 있었죠. 경계선에 있는 분들에 대한 그 컨설팅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어린이집에 대한 컨설팅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예산에 의정부형 어린이집에 대한 컨설팅비가 추가로 올라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고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보육과 네, 38페이지죠. 보육과 이세별 주무관입니다. 지금 담당자가 지금 참석하지 않은 관계로 제가 대신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기존의 본 예산에 편성하였던 그 의정부역 어린이집 선정 및 컨설팅 운영비 지원 등 기존대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예비 의정부형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기존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 외에 다른 이제 그 기타 25개소를 추가로 선정을 해서 이 의정부형 어린이집으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의정부형 어린이집 선정에 그 탈락된 어린이집도 이제 컨설팅을 통해서 지원을 하도록 이제 그 예산을 편성한 상황입니다. 네, 예비 의정부형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왜 앞에 예비자가 안 들어갔나 하는 좀 궁금증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세워진 예산 이름 자체가 의정부형 어린이집 컨설팅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추가로 예산이 추경에 세워지는 거죠. 거기에 이제 사용에 있어서는 의정부형 어린이집과 예비형 의정부형 어린이집이 이제 분리돼서 추진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 예비 의정부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더 어려워지면 이분들이 그 어린이집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생기게 되기 때문에 우리 국가가 해야 되는 사무이지만 지금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려움은 또 국가에서 잘 헤아려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예비 의정부형 어린이집에 대한 그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지는 만큼 이 컨설팅에 대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 주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균 의원님. 네, 김영균 의원입니다. 예, 복지정책과 보현숙 과장님. 그쪽입니다. 예. 의료기부 관리사 인건비 지원인데요. 좀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예. 네, 그쪽이요. 의료급여 관리사가 우리 경기도에 70명인가요?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특별하게 의료급여 관리사 말씀하시는 거죠? 관리사. 예, 저희 경기도에 70명이 배정돼 있나요? 경기도 거는 모르고요. 저희는 4분이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70명 정도 되더라고요. 예. 이분들의 역할이 의료급여 수급권자, 방문 상담 등 의료급여 사례 관리 업무를 파악하는 분들인데, 예. 기간제 근로자로서 10개월짜리잖아요. 맞나요? 지금 채용하고 계시는 분들. 저희가
공무직으로 공무직으로 하잖아요. 10개월서 이분들이 10개월이 아니고요. 정규로 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니까 그 약 10개월간에 걸쳐서 이분들이 하던데 그럼 이게 공무직으로 해서 그 무계약직으로 하나요? 그 매년 뽑나요? 그냥 한 번 아니요. 예, 저희가 여기 지금 6개월분 인건비라고 그러셔서 네. 의원님께서 이게 하반기에 저희가 뽑을 예정이라서 그런 거고요. 기존에 이제 4분이 계신데 한 분을 더 그럼 그 네 분들은 어떻게 지금 저 기간을 두고 하시나요? 공무직은 저희랑 똑같이 네. 예, 근무 계속?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부분을 자료를 제가 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돼 있어서 이분들이 매년 바뀌게 되면 이 업무하는데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업무하는데도 이제 퇴직률도 상당히 한 37% 정도 퇴직률이 되더라고요. 경기도로 따져봤을 때요. 아까 제가 이제 경기도 7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과연 그렇게 매년 바뀌었을 때 이게 업무하는데 지장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 통계적으로 냈을 때는 70명이 진료비를 약 연간 한 77억 정도 절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어느 정도 하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과다 진료나 이런 부분이나 네. 잘못 알고 하시는 부분 이런 거를 다 수정해서 그러니까 잘못 나가야 될 것들을 못 나가게끔 이제 안내하고 하는 거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뽑히신 분은 최초 근무일이 2009년부터 근무를 계속 하고 계시는. 그래요? 예, 그럼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네 분이다고요? 지금 우리 예, 현재 의정부 씨에? 4분이시고 올해 하반기에 한 분을 더 추가로 뽑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저희가 원래 기준이 의료급여관리사 배치 기준이 1,200명 이제 생활수급권자가 1,200분에서 1,500명 이하일 경우에는 5분이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1인당 한 3천 정도를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 그 인원이 넘어서 그렇죠. 한 분을 인원이 부족할 것 같아요. 충분히 이 부분에 그래서 대해서. 한 분을 추가로 뽑으려고 하는 겁니다. 일일이 뭐 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 다닌다고 봤을 때 우리 시만 해도 지자체만 해도 엄청난 적인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 의원님. 네, 김영수 의원입니다. 노인 장애인과 박준수 과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가지고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 이동 북부 경로당 거기는 작년에 거기 회장님이 저한테 의뢰를 했어요. 경로당 지하를 고쳐달라. 그래서 이제 가서 다 봤는데 진짜 장마 때 비가 왔으니 물이 차가지고 그거를 소방서에서 다 뺐어요. 그래가지고 엉망이에요. 막 썩고 어제 엄청납니다. 그래서 쓰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봉사센터에다 의뢰를 했어요. 거기서는 무료로 고쳐주는 팀이 있어요. 집을. 그러니까 다 이렇게 방수 처리 같은 거 해주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봉사센터 센터장님한테 부탁드려서 해주기로 했어요. 했는데 아직 이제 작년에 이참저참 이 코로나 때문에 못 고치고 있었어요. 했는데 지금 이제 이게 돈이 올라왔는데 계획이면 돈을 이만큼 이제 고쳐주기로 했으면 봉사센터하고 같이 협약을 하셔가지고 같이 고쳐주시면 어떨까. 이미 거기서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열흘 전에도 만났었어요. 센터장님 만나가지고 이거 왜 빨리 안 해주냐 그랬더니 자기가 2월 달에 그만두는데 그 다음에 오시는 분한테 거의 직원같이 와갖고 이거 꼭 해라 이렇게까지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연을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같이 좀 이렇게 하셔서 했으면 돈도 좀 아끼고 잘 고쳐질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협의를 했어요. 봉사센터 그 고쳐주기로 관련 했으니까요. 관계자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네. 저희가 해야 될 역할과 봉사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서로 그렇죠. 협의해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21쪽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에 있어서 사실 이게 활동 보조사한테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수년간 중증 장애인 어머님들한테 전화가 계속 오고 계속 이제 우리 위원장님도 5분 발언했고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분들이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보조사한테 돈은 나가지만 활동 보조사가 안 오는 날이 좀 많대요. 그런 날은 부모님들이 이제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자기 자식이라 당연히 해야지 이런 마음은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20살이 넘고 막 몸이 막 집체만해지니까 어떻게 감당을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사실 나라에서 부모한테 그 남는 시간에 돈을 줘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게 지금 의견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 활동 지원사들이 해야 된다는 의견과 부모님들이 해주는 거를 인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다양하게 지금 의견이 있어서요. 지금 현재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이 그 계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 시는 그 일부 부분적으로 활동 지원사들이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은 그 가족들에게도 활동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거에 그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으로 저희 시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기대해도 되는 거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지금 법률을 통과가 개정을 해야 되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거를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전화가 또 와가지고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많이 괴롭습니다. 한두 사람한테 전화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곧 해결될 네, 거라고.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그 애석하게도 지금 보니까 우리 복지국 소속 직원들의 부모상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고요. 위로의 말씀 전해드린다고 또 우리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제가 일단 말씀드립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정영민 과장님 그리고 우리 노종심 팀장님까지도 지금 부모상으로 오늘 사실은 우리 그 보육과 그 뒤에 계신 우리 두 직원님이 김미영, 이세필 두 분 주무관님이 사실은 답변 참 잘해 주셨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 질의가 굉장히 부담스럽다고들 다들 신경 많이 쓰는데 답변 잘해 주셨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그 우리 유인비 과장님, 우리 과장님도 마음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하고요. 그 한부모 지원 가족 지원이 보니까 지금 우리 25페이지 설명에는 사실은 뭐 일목요연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우리가 법적으로나 근거가 있는 지원은 그래도 무난하게 가능하게 잘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 해당되지 않으면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그게 복지 사각지대죠, 그죠? 그분들한테도 조금 이렇게 좀 손을 내밀고 좀 신경을 좀 써주십사. 이분들의 민원이 제가 여러 번 민원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여자 혼자 몸으로 아니면 또 뭐 아빠 혼자 몸으로 아이들을 키우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우리 시에서 좀 꼼꼼하게 좀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사. 그걸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여성 친화도시 3차가 지금 선정이 확정이 됐죠? 아직 안 됐나요? 네, 올해까지 해서 내년에 이제 지정을 받는 해입니다. 아직 그러니까 확정은 안 된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일단 접수만 해놓은 거고. 접수가 이제 올해 8월까지 해서 네. 여가부에서 이제 신청을 받으면 그때 네. 저희가 이제 자료를 제출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건 지금 우리가 여성가족과 예산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사실은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여성 친화 도시답게 우리 여성을 위한 좀 예산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 부분도 좀 세심하게 저는 좀 챙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가정에서는 여성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결국은 또 가정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한데 지금 우리 여성 인력들이 지금은 할머니들도 굉장히 젊습니다. 이 여성들에 대한 이런 지원 정책이나 이 친화도시에 걸맞는 저는 좀 사업을 프로그램을 좀 연구해 주십사. 제가 저번에도 당부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좀 세심하게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지금 추가 질의 하신답니다. 네,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그냥 뭐 그 경로당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뭐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은 이게 의정부동 북 경로당이 이 부분이 도비 12로 가는 거잖아요. 100%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한간에 소문으로는 이제 도비로 갈 거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이게 확실하게 10이죠? 예, 전액 12로. 그 앞에 땅은
저기 재개발 때문에 저기 구입할 수 없는 거죠? 그 땅 구입 관계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에 땅 부지를 그 경로당 회장님하고도 좀 협의를 해봤는데요. 경로당 회장님도 당장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땅을 구입해서 경로당으로 전체를 쓰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다른 그러시죠. 같이 복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가 재개발 뭐 45% 정도가 됐다고 말이 있더라고요. 국민의 저기 시민들의 호응도가. 그래서 저는 이제 재건축을 했으면 싶었거든요. 그것 또한 검토를 했는데요. 저희가 네. 이제 재개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거기다가 그 재건축을 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걸로 판단이 돼서 저희가 리모델링으로 좀 방향을 잡았습니다. 네, 네. 본 의원은 뭐 여기 의원들 다 같이만 오래전부터 북부 경로당이라고 그랬거든요. 의정부 경로당이 아니라. 그래서 북부 경로당이 너무 열악해갖고 오래전부터 지금 우리 김영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하가 지금 썩어갖고 빠른 시에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예. 네, 빠른 시에 저 리모델링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네. 그 경로당 사업은 사실 우리 박순수 과장님이 오신 다음에 지금 마무리 사업되는 게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마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고 좀 또 실천해 주신다고 생각하고요. 여기도 우리 추경에 올라와 있지 않은 경로당들도 지금 꽤 있습니다. 그죠? 네. 예, 거북 경로당도 있고 또 우영 경로당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경로당들이 지금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미래의 우리 노후 저는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끝까지 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상임위 우리 모든 의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의정부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사내를 선포합니다.